아이들이 요즘은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길을 걸을 때도 항상 보고 있잖아요. 이미 부모님과 이 스마트폰 때문에 대화가 많이 단절되어 버렸고, 네. 근데 하나님께서 가족을 그러라고 만들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스마트 기기를 보지 않고 네. 뭘 하면서 쉬어야 되냐? 애가 멍을 때리고 앉아 있으면 그걸 그냥 둬도 되느냐? 제발 그냥 둬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컴패션 양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하정입니다. 요즘요, 보면 각 가정마다 아이들과 스마트폰 전쟁을 벌이느라고 힘드신 가정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보면 휴대폰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엄마들이 처음에는 잠깐만 이 시간에만 허용을 해야지 했다가 이제는 그만 봐, 휴대폰 내려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나 일상이 돼버린 요즘인 것 같은데요. 오늘 모신 양육 멘토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연구하시면서 부모님들한테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십니다. 교육 정보 채널 슬기로운 초등 생활을 운영하시기도 하고요. 다양한 자녀 교육서와 교재를 집필하면서 학부모님들의 멘토를 활약하고 계시는 이은경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여러 가지 소개를 정말 과분하게 해주셨지만 저는 그냥 현실, 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고등학생 두 아들의 엄마로서 와, 네. 저희 가족의 모습에 일어난 변화들 그리고 네. 좀 안타까운 모습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네. 그것들을 이렇게 또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더 집중이 잘 될 것 같고 기대를 갖게 하는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요 이미 과도하게 미디어에 노출이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참 어쩔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좀 우선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에 대해서는 네. 우리 뭐 밤을 새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네. 집 아이들이 더 심각한가. 네,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네. 불과 3일 전에도 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왔는데요. 그 고민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네. 스마트폰인가요? 네, 입시가 망한다면 스마트폰 때문일 거다. 어떡해요 정말. 그래서 혹시 스마트폰을 좀 조절하거나 좀 압수해 보신 경험 있으시면 좀 서로 공유하자. 네. 이런 얘기를 오갔을 만큼 이미 누구도 이걸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 선을 넘어선 것 같아요 정말. 네, 맞습니다. 그쵸? 그런데 단순히 이제 스마트폰을 뺏으세요. 혹은 네. 스마트폰은 이렇게 해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가족이라고 하는 정말 가장 특별하고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모습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 스마트폰을 뺏는 것보다 혹은 그것 이상의 그것과는 다른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가장 좀 문제다 혹은 좀 마음이 아프다라고 생각한 게 아이들의 잘못으로 이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그러게요. 아이들은 태어나서 스마트폰을 달라고 한 적이 없었잖아요.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배가 고프거나 졸리거나 힘들어서 칭얼댈 때마다 화면이 눈앞에 제공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특히 보니까- 외출을 했을 때 네.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맞아요. 때로는 내가 편하려고. 그럼요. 네. 아이가 원한 적이 없는 스마트폰을 아이에게 주고 그 시간 부모들이 그 누렸던 편리함이 있었잖아요. 그쵸. 10명 중 6명의 부모들이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줄 알고 아이들에게 그걸 허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요즘 컷 편집하는 속도 아시죠? 알죠. 네. 너무 빨리 돌아가서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어지러워서. 이 정도의 지적 수준과 경험을 가지고 정보를 가진 어른이 봐도 따라가기 힘든 속도의 영상을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그럼 걔네는 젊으니까 어리니까 이걸 흡수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인지과부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보고는 있지만 너무 많은 정보들이 너무 빠르게 들어오니까 소화를 못 시켜요. 근데 보고 있으면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냥 그 시간 동안 잠자코 가만히 그 영상을 보고 있는데 문제는 부모님들께서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안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안심하냐면
여기에서 새로운 어휘도 많이 알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많은 좋은 정보들이 지금 아이에게 들어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환경을 조성을 해놓고 지금은 그만 보라고. 아이를 계속 탓하는 거예요. 계속 왜 너는 이라고 시작하는 비난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네네. 이미 부모님과 이 스마트폰 때문에 대화가 많이 단절되어 버렸고 네. 정말 많은 자극들에 노출되어 버렸고 그리고 지금은 중독의 상태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본인이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데 하고 있을 때마다 계속 혼나고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안 좋아지죠. 네. 이 상황들이 아이들한테도 매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누군가 나서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풀어보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게 아이일까요? 부모일까요? 부모가 나서야죠. 네. 아이들을 양육하시면서 스마트폰 때문에 받은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겠지만 네. 그중에 이제 가장 큰 건 저는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렇죠. 사실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거나 궁금한 걸 모두 다 물어봤을 때 그 부모가 감당해야 되는 귀찮음 아시죠? 언제까지 들어줘야 돼? 네. 혹은 어디까지 자세하게 설명해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내가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스마트폰, 태블릿이라고 하는 보모를 하나 쓰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아이들이 화면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에 계속 반응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대화가 아니라 반응에 굉장히 익숙해요. 아이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얘가 지금 대화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반응을 하고 넘어가고 반응을 하고 넘어가고. 근데 아이들이 그러기 시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대화를 하는 부모들도 짧은 반응만으로 대화가 끝날 때가 되게 많아요. 네, 조금 이렇게 아이들과 친구처럼 지내고 싶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좀 다 바라면 정말 그렇죠. 네,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아빠. 싶으니까 애가 막 어떤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그럼 헐 대박 이렇게 하고 어떤 반응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추임새만 들어가고 네. 이 스토리가 이어가지 못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제 스마트폰을 다 가지게 되면서 네. 메시지 그리고 카톡, 채팅으로 대화를 많이 주고받을 그렇죠. 때가 많이 그런 네, 기회들이 네, 생기잖아요. 그럴 때도 서로가 어떤 서사나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있었던 일을 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몇 글자 입력하기도 귀찮을 때는 이모티콘을 바로바로 맞아요, 보내버리고 맞아요. 네, 아니면 초성만 쓰면서 대답을 해버리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족 간의 대화에서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된 거죠. 와, 네, 이럴 그리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너는 왜 엄마가 말하는데 이응 이응 두 개만 보내? 저희 남편이 우리 아들한테 매일 하는 말이에요. 대답 왜 이렇게 짧지? 아들이 딸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 그게 그 또래 친구들과의 평범한 대화법. 대화예요. 잘못이 아니라 평범한 대화를 하던 대로 부모님과 했을 뿐인데 부모님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걸 비난한다고 해서 고쳐지진 않는다는 거죠. 아이의 잘못을 실시간으로 지적하면서 이응 이응이라고 하지 말고 내 엄마라고 대답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겸비한 어떤 그런 이렇게 비난이 섞인 교정들 보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써주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가 해줘야 되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네. 아이에게 마치 물을 주듯 그렇게 해주는 언어들을 계속 해가면서 네네. 어쩌다가 아이가 짧지 않은 초성이 아닌 뭔가 그래도 그럴듯한 한 문장이라도 단어 3개라도 엮인 문장을 말할 때가 있으면 오늘 그래도 이렇게 말해줘서 너무 좋았어. 엄마 이거 보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 네. 하면서 좋았던 것에 대한 피드백을 지속을 해줘야 이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날까 말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정말 네. 부모로서. 네, 제가 어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말 철칙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 어떤 변화를 시도하실 때 네. 최소 3년이다. 이런 모습을 가진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아이가 몇 학년이든 상관없이 지금 시작해서 최소 3년은 꾸준히 지속하고 나서 그때 한번 아이의 변화를 지켜보자예요. 네,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3년 잊지 않겠습니다. 최소입니다. 네, 네. 아마 돌아보시면 네. 그런 거죠. 아우, 그때 그냥 시작할 걸. 이렇게 필요한 줄 알았으면. 이렇게 좋은 거였어. 하루라도 빨리. 네, 그때 그냥 시작할 걸. 지금 이제 아이가 초등학생이잖아요. 네. 아이가 고등학교 때 그 후회를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보면요, 스마트폰 없이 좀 다른 거 하고 놀아봐 라고 했을 때
뭐하고 놀아야 될지 모른다고 표현을 하는 아이들이 또 되게 많고 네. 일단 쉬어야 된다는 걸 어떻게 쉬어야 될지를 몰라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쉬는 방법을 몰라요. 쉬어봤어야 쉬죠. 먼저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미 초등학생 부모님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요? 중학교에 가 중학교. 있죠. 중학교 부모님들의 마음은 고등에 가 고등학- 계시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빠른 것이 좋은 것이다. 우리 어릴 앞서가는 게 네. 뭔가 잘하는 거다 이런 네. 생각이 있죠. 또래에 비해서 아. 빠르기만 하면 이건 무조건 좋은 거야. 음. 일단 빠르고 봐야 돼. 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조리원에서. 네. 조리원으로 조리원부터 가볼까요?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조리원에서 먼저 젖꼭지를 빨기 시작하는 아이나 통잠을 자는 아이가 있으면 엄마들의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문화센터 그러네요. 가볼까요? 문화센터 와. 가면 선생님이 막 뭘 흔들어서 여기까지 오세요 라고 해서 빠르게 기어가는 아이가 이제 모든 어머님들의 질투의 그렇죠. 시선을 받죠. 제대로 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즐겁게 하는 건요 더 이상 미덕이 아닌 거예요.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생각이 든 게 빨리빨리 대답해봐 빨리 뭐 이런 반응을 또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아들 키우니까 왜 이렇게 느려요 답이 아들들은? 안 나오잖아요. 뭘 하나 얘기를 하면 그냥 계속 가만히 있어요. 저는 네. 대답을 한 달 만에 들은 게 있어요. 이제 부모님들이 뭐냐면 실제로 답답하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답답한가 생각을 해보면 아, 우리의 템포 자체가 빨라져 있어요. 빨리. 네. 질문하자마자 대답을 하는 맞아요. 그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아. 우리의 템포 자체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예전보다 또 빨라진 네, 거네요. 특히나 아이들은 생각이 정리되지가 못했고 그렇죠. 정리가 됐어도 그걸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못 기다려주는 거네요. 부모랑 속도가 안 맞는 거예요. 아. 말해봐. 음. 생각 좀 해봐. 빨리 대답해봐. 아니야? 맞아? 속 터져. 이건 거죠. 기본 값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늘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부모님들의 이런 과도한 교육에 대한 그런 기대치 때문에 계속 빠른 속도로 공부를 해야만 되는 상황에 놓여졌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량이 너무 비대해졌어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간에 부모님을 봤더니 쉴 때 항상 뭔가를 보고 계시는 스마트폰 보고 있어.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아이들이 요즘은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길을 걸을 때도 항상 보고 있잖아요. 네. 얘들이 본 게 뭐냐면 길을 걸을 때도 항상 화면을 보아야 한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어른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그거를 아무런 판단 없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스마트 기기를 보지 않고 네. 뭘 하면서 쉬어야 되냐? 애가 멍을 때리고 앉아있으면 그걸 그냥 둬도 되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발 그냥 둬주세요. 제발. 우리 부모들이 지금 가장 못 견디는 상황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손에 뭘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애가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네. 근데 저 시간에 책을 보지, 저 시간에 숙제를 하지, 아니면 그럴 거면 나가서 뛰어놀던가 뭔가 어떤 행위를 하길 눈에 원하죠. 보이는 네. 행위이기를 되게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동작도 없고 말하지도 않고 뭔가 입력되지도 않는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의 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 시간이 진짜 쉼이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 부모님들은 눈에 보이는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시간을 날려버리고 있다,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틈이 없이는 아이들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애가 멍을 때리고 있으면 부모님이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걸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피하면 되는 거네요. 답답해하지 말고. 보고 있으면 막 말이 브레이크를 살짝만 밟는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끝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네. 그게 사실 빨리 끝나야 되는 일은 아니고 빨리 끝내고 싶은 일일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라. 네, 맞아요. 템포를 늦추면서 아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막 앞뒤가 안 맞고 느려요. 나는 제가 말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고 조리 있게 한 문장으로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건 그래야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바람일 뿐인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거기에서 내가 아이에 대한 기대나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래 본인이 뭔가 정리가 되면 말을 하겠지라고 기다려주는 템포도 되게 중요하고요.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시고 가족이 각자 해야만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마치 여기가 일터 혹은 학교, 학원 뭔가를 체크하고 검사받고 뭔가를 보고해야 되고 뭔가를 질문해서 답변을 받아야 되고 하는 보통의 사회에서 겪는 인간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가족을 그러라고 만들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속도와 달라야 하고 그들에게 하지 못했던 얘기를 집안에서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 앞에서 긴장돼서 막 실수할까봐 엄청 긴장하고 있었던 그 마음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가족 앞에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 어떤 얘기든 나눌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족 안에서 좀 하나하나 회복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도파민에 빠져버린 가정들의 회복을 위해서 실질적인 방안들이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제 구독자 여러분은 너무 궁금해 하실 것도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속도에 관해서는 저는 좀 느린 산책 제안해보고 싶고요. 네네네. 다 같이 출발을 했으면 어디를 갔다 와야만 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곳에 가면 어느 유명한 맛집을 가서 먹고 와야 될 것만 같고 사진을 찍고 인증을 하면서 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우리 가족은 누가 봐도 문제없이 행복해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산책들, 여행들을 이제는 그냥 그게 어색하지 않은 수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목표도 없고 이걸 왜 갔다 왔지? 변변한 사진 한 장 남기지 않는 그런 너무 초라해 보이는 그런 산책과 여행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하나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추억이 될 만한 그리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한 아주 작은 일상을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가족이 했다가 정말 제가 너무 좌절을 했던 건 어떤 건가요? 우리 가족 일기장을 써봤어요. 아, 네. 그거는 어떤 엄마들의 다 로망의 한 맞아요. 부분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저희 구성원을 잘못 봤죠. 그것도 멤버를 봐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고려하지 않으셨나요? 네, 정말 이제 세상에서 글쓰기를 가장 증오하는 고등학생 아들 둘이 있다 보니까 네, 힘들죠. 좀 안 맞았죠. 네, 네. 저처럼 이렇게 실패할 수 있다라는 그럼요. 예시로 드리는 네. 거고요. 쭉 한번 가끔이라도 지속을 하면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한번 약간 떨어져서 우리 가족을 관찰해 보시면 좋겠다 네. 생각합니다. 제가 책에다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네. 각 챕터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를 해 두었는데요. 보시면서 이렇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거는 해도 안 될 것 같다. 아직은 우리 아닌 것 가정은 같다. 아니다. 네, 우리 멤버랑 안 맞아.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이은경 작가님 이 가정에서 네. 꼭 지키고 있는 어떤 원칙들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또 궁금증도 생기네요. 저희는 그 누구도 식사를 할 때 집에서든 외식이든 네.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요. 진짜 아예 중요하죠. 꺼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들고 오지를 않고요. 와, 그게 고등학생 아들들도 지켜진다는 게 너무 놀랍네요.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이 있었겠어요. 전쟁이었죠. 포기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가정에서 집에 돌아오면 저희가 이렇게 충전 스테이션이라고 이렇게 네. 거기다가 다 모아두는 거예요. 모아놨다가 필요한 일 있을 때 전화를 하던 뭔가를 확인해야 되든 쓰고 다시 그냥 거기다 갖다 꽂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조금도 특별한 아이들이 아니고 그냥 전형적인 아이들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갖고 싶은 걸 가져야 끝이 나는데 그 어떤 대안도 먹히지 않았고 그냥 제가 했던 노력 중에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했던 건 끊임없는 설득이었어요. 계속 대화를 했어요. 지금 아마 그게 된다고? 우리도 해볼까라고 하면 벌써 마음이 답답해지시죠. 그렇죠. 깝깝하죠. 네.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여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당할 시달림, 그 시달림에 벌써 공포에 질리셨을 수도 있어요.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나만 없어? 나만 없어. 다 나만 없대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때 대화를 너무 살벌하지 않게, 너무 폭력적이지 않게 끌어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스마트폰을 구입한 시기도 늦추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봤던 게 이제 저희 큰아이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리고 작은아이는 중학교 들어가면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스마트폰을 늦게 사준 아이들의 부작용 아시죠? 급속도로 중독이 돼요. 지난 10년 넘게 못 쓴 한을 이제 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늦추실 때는 그 각오도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다이어트 후에 막 치팅데이가 되면 그렇죠. 정말 정신을 못 차리면서 먹듯이 아이들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는데요. 어머. 그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각오도 하셔야 되고요. 그 기간을 지혜롭게 잘 넘기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그 안에서 또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자기가 또 너무 빠지지 않는 법에 대해서도 네네네. 알아가고 있어요. 요즘에는 정말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빨리 입학 선물로 스마트폰 사달라는 게 요즘 가정들에서 많은 실랑이를 벌이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아마 구독자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대화가 많이 오가실 거예요. 네. 어떻게 또 조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나만 없어라는 말에 너무 겁먹지 마세요. 예, 실제 없는 애들 꽤 있고요. 부모님들께서 공포스러워하는 상황이 뭐냐면 네. 우리 아이만 스마트폰을 가지지 못해서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고 공지사항을 받지 못하고 채팅 맞아요. 대화에 소외될까봐, 즉 내 아이가 외로워지는 상황을 굉장히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것이, 스마트폰의 그 채팅방에서 쉴 새 없이 대화를 주고받는 것과 교실 안에서의 친구 관계는 달라요. 특히나 초등 시기에 그 관계를 맺어본 경험들은 이후에 중등, 고등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외로웠던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준다고 해서 얘는 이제 친구가 생기겠지, 잘못된 문제가 생각이네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정말 일부만 보시는 부분이고요. 네. 이 아이가 외롭다는 호소를 하실 때는 당장 스마트폰을 쥐어주시기보다는 이 아이가 어떤 점 때문에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는 걸까, 이 아이를 위해서 고민을 시작하셔야 돼요. 최대한 이 아이의 행동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런 점들은 친구들이 아직 좀 불편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교정해가는 시기가 저는 초등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네. 강연장에 가면 우리 부모님들이 초롱초롱 하세요. 진짜 막 눈에 별이 떴어요. 막 네. 받아 적으세요. 그럼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좀 말려요. 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애 잡으시면 안 된다. 아이들은 맨날 그날이 그날인데 갑자기 엄마가 의욕이 가득 차서 오늘부터 우리 하면서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는데 엄마가 막 쫙 읊으면서 오늘부터 이제 밥 먹고 나면 모여서 뭐 하고 몇 시에 불을 끄고 핸드폰 여기 갖다 놓고 막 시작을 하시는데요. 아이들한테 너무 갑작스러워요. 그래서 아이들과 어떤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할 때는요, 다음 달부터 이렇게 해볼까? 미리 계속 예고 커밍순으로 하시는 거죠. 우리도 뭐 마음의 어떤- 준비를 하게. 그럼요. 최소 다음 주예요. 빨라야 다음 주고. 오늘이 아니라 네, 최소 다음 주. 오늘은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장 빠른 게 뭐 이번 주말 혹은 다음 주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침에 조금 5분만 빨리 일어나 볼까? 예, 당장 내일부터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건 부모님의 기대인 우리 거고. 욕심이죠. 예, 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다음 달 혹은 내년부터 이렇게 해서 하나씩 가끔 새로운 게 추가되니까 네. 버겁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오늘 이은경 작가님과 대화를 나누면서요, 요즘 너무나 과도하게 미디어에 노출돼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 때문에 각 가정마다 고함이 오고 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어른들도 스마트폰이 아니라 아이들 얼굴을 마주하면서 대화를 좀 길게 이어갈 수 있어야겠다. 저부터 벌써 여기서 다짐을 하게 됐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좋은 거를 딱 들었을 때 아이한테 자, 오늘부터 우리 가족도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도전을 제시하지 말고 최소한 다음 주부터 아니면 다음 달부터 조금 아이들에게도 시간적 여유를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컴패션 구독자 모두 우리 가정 이렇게 적용을 해봐야겠다 하는 것들을 좀 인사이트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 함께 나눠주신 이은경 작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 양육 시리즈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